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62회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동차생을 위한 한특허법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제55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허법인에서 특허 업무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실무 이외에도 학술활동, 특허법 관련, 상표법과 관련해서 이런 지식재산 관련된 논문도 작성해서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2차 시험 진행하면서 그리고 재작년부터 1차 시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저술해온 책들입니다. 먼저 한특허법, 그리고 한특허법 판례, 그리고 한특허법 기출사례. 왼쪽에 있는 책 두 권은 한특허법 객관식, 그리고 한특허법 강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교재는 총 3가지. 한특허법, 한특허법 판례, 그리고 한특허법 기출사례입니다.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2차 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 주부터 기초GS가 개강을 합니다. 기초GS는 12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요. 기초GS가 종강을 하면은 우리가 더 들어야 하는 강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실전GS A, 그리고 실전GS B,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까지 들으면 모든 커리큘럼이 완성이 됩니다. 아직 2차 시험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2월 말부터 시험 전까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선택과목 총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특허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허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의 강의를 들어야 하고 처음에 기초GS 그리고 실전 연습을 위한 실전GS A형 그리고 실전GS B형 이 가장 필수적인 강의이고 그 이후에 6월에 진행하는 최신 판례 강의, 최종 정리까지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표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기초GS가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실전GS가 개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4월, 5월, 6월 총 3달 동안에 특허법과 상표법, 실전GS를 각각 2개씩 나누어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장표에 그려놓은 것들은 실전GS B형을 6월에 동시에 2개를 듣는 형태로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만약 본인이 4월에 특허 상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오히려 4월에 특허와 상표에서 모두 실전GS를 수강을 하고 5월과 6월에 하나씩 수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그리고 사례 강의 기초GS 그리고 실전GS까지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4월 그리고 6월에 통상적으로 기초GS 한 세트와 실전GS 한 세트를 듣고 시험장에 입장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동차생 분들이 3월, 4월, 5월, 6월 이때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제가 동차 때 그리고 제가 기득까지 어떤 스케줄로 일주일을 보내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월요일 오후 늦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전까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쉬었습니다. 우리가 2차 공부할 때는 1차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피로감이 쉽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공부를 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공부 그리고 O 그리고 X 1, 2, 3, 4, 5를 단순히 체크하는 방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부 강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2차 시험은 입으로 따라하고 손으로 쓰고 눈을 감고 암기하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육체적인 강도가 더 높은 공부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에 최소 반나절 이상은 쉬고 나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엇을 하냐? 주말에 학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푼 애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복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4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공부는 혼자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4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면 특허, 상표, 민소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동차 시기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험범위라고 우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출제가 되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지는 제가 최연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제 커리큘럼을 시작하면 곧바로 수강을 시작해야 되는 강의가 특허법 기초-GS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해진 변리사와 함께 상표법 기초-GS도 함께 개강 예정입니다. 특허법 기초-GS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1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차 시험 답안의 목차와 내용을 모두 채우기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1차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어떠한 판례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까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책을 보지 않고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논리적인 글쓰기로 바꾸는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GS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내용은 판례의 구체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그 법리를 답안에 현출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암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례를 우리가 답안에 현출을 할 때는 어떤 목차를 가지고 현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강의하는 수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단순히 암기만을 강요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량을 줄일 수 있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떤 공부든 간에 두 가지 형태의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습득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습득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이해를 해서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국가를 그냥 1절은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우리 몸에 계속해서 주입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저 눈만 감아도 떠오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암기를 해서 습득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게 왜 이렇고 이게 왜 저렇지? 라는 걸 이해하지 말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옴으로써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습득할 때는 우리가 이해만 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암기만 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은 오래가는 특징이 있고 암기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은 오래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 직전에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가급적 이해 위주의 습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시험 막바지에 암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GS 강의는 그러한 공부 방법론에 입각해서 진행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GS에서는 다양한 도해 그리고 판례 해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도해 그리고 판례 해설은 한특허법 교재 그리고 한특허법 판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월부터 진행하게 되는 강의가 실전-GS A형입니다. 우리가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한특허법 강해 이런 1차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무한 회독을 하면서 모의고사 점수를 높이고 실제 점수, 산재법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2차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론이 통하냐면 동차 시기만큼은 실전-GS에 나오는 암기를 외우고 실전-GS에 나오는 목차가 왜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빠른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GS A형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되냐면 출제 예상 논점, 우리가 단순히 한특허법에 있는 기본서에 존재하는 모든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기출문제와 상당한 유사성에 입각해서 출제를 하고 그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1회당 3시간 반에서 한 3시간 50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2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문제, 토요일에 4문제, 일요일에 4문제,
주마다 8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주중에 8문제를 2문제씩 나누어서 복습하게 되는 구조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지스 A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게 잘 만들어진 32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전지스 A형은 전통적인 A급 논점 그리고 25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기초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과 6월에는 실전지스 B형이 개강을 합니다. 실전지스 B형은 실전지스 A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전지스 B형은 2시간 답안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기초지스 같은 경우에는 12회 중에 10회 동안만 1시간씩 답안 작성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기본서 진도를 나가고 강평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실전지스 B형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5월과 6월에 진행이 되는 만큼 시험 직전 최근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는 현행 특허법 강사 중에 학계와 가장 맞닿아 있는 강사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학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고 최근 법령,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역대 합격자들이 증명해 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변리사 시험 업계에서 강의하고 있는 특허 강사 중에 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적중은 앞서 보고 있는 실전지스 A형 그리고 실전지스 B형에서 모두 출제된 문제들이 시험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됨으로써 증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3월 이후에 최신 판례 그리고 최근 논점에 대해서 출제한 것이 실전지스 B형입니다.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전지스 A형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지스 B형은 1회부터 4회까지는 진도별로 출제 예정이고 5회부터 8회까지는 전범위로 실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에 최종 정리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딱 하루 오전부터 밤까지 저와 함께 특허법을 1회독하는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탑10 판례를 비롯해서 최근 논점, 최근 이슈, 학계 실무적 이슈를 모두 포괄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동차생이 되거나 이미 동차생이 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시험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답안 작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특허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도 발명의 구성 요소가 뭔지 먼저 특정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선 답안 작성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의 구성 요소는 내용과 목차입니다. 크게 내용과 목차예요.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글과 글을 대표하는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과 목차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내용의 정확성은 이런 겁니다. 판례의 정밀도, 학설의 논거, 검토 문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목차의 논리성은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로부터 어떤 논점을 뽑아냈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열을 했는지, 선결론점을 어떻게 적절하게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 목차의 논리성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거 두 개를 키우는 방법은 내용의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회독을 하거나 기본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의 논리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서 회독을 동차생에게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동차 때 그리고 기득 때 그냥 기본서를 던져주고 기본서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험생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B급 이상의 논점 그리고 C급 중에서 중요한 C급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시험 전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전지스 2세트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 강사의 실전지에서도 수강하고 다른 강사의 실전지에서도 수강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는 문제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강사의 실전지에서를 들으면 80% 이상의 내용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실전지에서, 다른 강사의 실전지에서를 추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많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저의 실전제스 A형 그리고 저의 실전제스 B형을 모두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실전제스 A형과 실전제스 B형의 논점이 실질적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시즌 2025년 시즌에서는 정해진 변리사와 함께 이 실전제스 A형 그리고 실전제스 B형을 콜라보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답안 작성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안에 작성하는 문장들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써야 하는 것들이 총 3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문, 판례, 그리고 사안포섭입니다. 조문과 판례, 사안포섭 간단하지만 사실 이 3가지의 비율을 높여서 힘이 있는 답안지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더했을 때 답안 전체 분량 중에서 조문, 판례, 사안포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답안지는 이 3가지 조문, 판례, 사안포섭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된 모범 답안이 됩니다. 이상으로 2차 시험 동차생을 위한 한특허법 커리큘럼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앞에 QR코드 그리고 이메일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여기로 문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